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법 총칙 마지막 조건기한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보고 이제 물권법 들어갈게요.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날짜 붙입니다. 조건 계약할 때 원래 계약은 체결하면 바로 효력 발생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면은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바로 취득해요. 그런데 계약하면서 이 효력 발생을 잠시 나중으로 미뤄요. 즉 장래의 불확실하거나 또는 날짜와 같은 확실한 사실에 계약의 효력을 맡겨요. 증여하는데 조건을 달아요.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 지금 준다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해. 합격하면 줄게. 계약은 성립했지만 지금 바로 소유권 넘겨준다는 게 아니라 장래의 시험 합격 여부에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시험에 합격할지 말지는 가봐야 알죠.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확실한 사실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시험에 합격할지 말지라는 불확실한 사실에 증여계약의 효력을 맡깁니다. 이게 바로 조건. 기한은 너 20살 되면 뭐 하나 해줄게. 20살은 확실히 오죠. 30살 되면 뭐 하나 해줄게. 장래 발생이 확실하죠. 그래서 날짜, 성년이 되면 주겠다. 누군가 죽으면 줄게. 사망이라는 사실도 사람은 반드시 죽죠. 그러니까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하다, 기한. 불확실하다, 조건을 달았다고 그래요. 조건과 기한은 무효취소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 조문에서 거의 나와요. 법 조문에서 거의 나오고요. 판례는 조금 어려워요. 조건 기한 파트 판례가 조금 어려워요. 이 조건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이 두 개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조건은 들어가요. 자, 정지 조건이 뭐냐? 방금 얘기했어요. 갑이 지 아파트를 준대요. 을에게 공짜로 준대요. 공짜로 주는 게 무상 증여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은 자산권 주고 반대급부로서 돈을 받아야 돼요. 반대급부가 반드시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게 매매인데 증여는 무상 증여예요. 얘만 소유권 넘겨주고 을은 공짜로 받아요. 반대급부가 없어요. 무상 증여 계약 하면 돼요. 문제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5월 1일 날 체결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해요. 유효해요. 그래서 항상 매매 계약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하고 권리가 바로 발생한다는 얘기는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힘이 생겼죠. 소유권 주세요. 그런데 얘가 5월 1일 날 증여 아파트 한 채 주겠대요. 우리 고마워 했어요. 오케이. 계약이 성립했죠. 계약은 성립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 12월에 있을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이렇게 조건을 단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했지만 5월 1일 계약은 성립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안 줘요. 지금 주세요 할 수도 없어요. 효력 발생이 스톱되어 있어요. 효력 발생이 스톱되어 있다가 지금은 5월 1일인데 12월에 있을 시험에 합격하면 준대요. 시험에 합격하면 이걸 조건을 성취했다고 그래요. 갑이 내건 조건을 이루었죠. 조건을 성취하면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해요.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효력이
이때 발생해요. 성립은 했지만 효력 발생이 스톱, 정지되어 있다가, 효력 발생이 정지되어 있다가 시험 합격이라는 상대방이 건 조건을 성취 이루면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 이 증여계약 효력이 이때 발생한다는 것은 유효가 돼요. 그래서 시험 합격하면 얘는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이 이때 발생해요. 채권. 소유권 주세요. 이때 하는 거예요. 시험 합격증 보여주면서 줘. 이게 바로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계약은 성립했지만 준대요. 준대, 아파트한테 준대, 공짜로. 증여계약은 성립했지만 바로 준다는 게 아니라 효력 발생이 스톱, 점점점 정지되어 있다가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을 성취하면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면 정지 조건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계약은 성립했어요. 근데 효력 발생이 스톱,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계약이 이제 유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유효로 연결시키세요.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이 증여계약 법률행위가 이제 유효가 돼요. 정지 조건은 유효, 효력 발생, 유효 같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정지 조건은 점점점 조건 성취했어? 시험 합격했어? 효력 발생, 우상향.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계약의 효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발생, 효력이 생겼다. 유효가 됐다. 힘이 생기니까 효력이 있으니까 이제 소유권 주세요라고 어른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완전히 반대예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은 반대예요. 반대. 자, 갑이 자기 아파트 준대요. 을에게 줍니다. 증여계약 똑같아요. 고마워 했어요. 계약이 성립했어요. 바로 등기 넘겨줘요. 바로 줘요. 즉 효력이 발생했어요. 성립하고 효력까지 발생했어요. 줬죠. 등기 줬죠. 그런데 갑이 이래요. 너 바로 줄게. 공짜로.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유효예요. 그런데 조건을 달아요. 너 12월에 있을 시험에서 합격하면 내가 준 아파트 돌려줘. 합격하면 돌려줘. 떨어지면 돌려줘. 상관없어요. 조건을 달았어요. 너 임마 시험 합격하면 돌려줘. 아니면 너 열심히 해. 떨어지면 돌려줘. 어찌됐든 어떤 조건에 상관없어. 조건 달았어요. 돌려줘요. 돌려주라는 얘기는 조건을 성취하면 합격하면 돌려주라는 얘기는 이 유효한 증여계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얘기는 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되면 내가 준 것은 부당한 이득이 돼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성취하면 일단 준 걸 효력을 소멸시켜버려요. 무효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은 이미 준 건 부당한 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돼. 조건을 성취하면 이 유효한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돼요. 효력이 소멸. 해제. 계약 해지하면 소급 무효가 돼요. 취소하고 해제는 효과가 같아요. 계약을 무로 날려버리는 게 우리 계약법에서 나오는 계약 해제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해제. 해제됐어요. 무효가 됐어요. 해제 조건은 쉬워요. 해제를 알 거니까 무효가 돼요. 조건 성취하면 무효가 돼요. 완전히 반대죠?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은 완전히 반대. 해제가 됐네. 무효가 됐네. 조건 성취하면 해제가 됐네. 무효가 됐네. 조건 성취하면 정지는 반대예요. 유효가 됐네. 이제 효력이 발생해. 주세요. 얘는 돌려줘야 되고. 정지 조건은 점점점 우상향 효력 발생 유효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시고, 해제 조건은 계약이 해제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유효한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의사표시인데,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라
해제 조건이에요. 근데 해제 의미가 같아요. 일단 줬어요. 실선. 그런데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돼요. 효력이 소멸된다. 무효가 됐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은 점점점 우상향. 우상향 효력이 발생했죠. 유효. 줬어. 넘겨줬어요. 실선. 효력 발생했죠. 근데 해제돼 버려요. 유효한 증여계약이 해제돼 버려요. 해제 효과는 무효예요. 무효. 이해가요? 이것만 훈련하면 돼요. 이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점점점 우상향. 효력 발생 유효. 줬어요. 실선. 근데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우하향. 소멸돼 버려요. 무효가 됐네요. 소멸됐다는 얘기가 무효가 됐단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해제 조건은 조건을 성취하니까 해제돼 버려요. 무효. 정지 조건은 반대죠. 조건 성취하니까 무효 반대. 엎어요. 유효. 그래서 이 두 개, 정지는 유효를 말하고 해제는 무효를 말한다.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3월 달에 할 기성 조건하고 불능 조건이 그냥 해결이 돼요. 유효, 무효 그것만 대입시키면 기성 불능은 끝나버려요. 나중에는 머리 글자 따줘요. 제가 그건 나중에 편하니까 머리 글자 따면 편하거든요. 그것은. 근데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조건 파트는 시작돼요. 정지 조건 점점점 우상향 머릿속에서 실선 우하향 소멸 무효 발생 유효 발생 유효. 제가 빨간색을 한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한 것은 이해하고 외울 정도까지 가시란 얘기예요. 자, 이게 가장 조건에서 기본이에요. 그러면 조건에서는 뭘 배우느냐? 첫 번째가 바로 본 조건의 종류.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죠. 방금 봤어요. 이게 가장 조건에서 기본이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정지 해제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조건 파트.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의미 자기 걸로 만드시고. 두 번째가 말은 조건인데 조건이 아닌 게 있어요. 가짜 조건이라고요. 가짜 조건. 우리는 짜 대신 다 장으로 해요. 가장한다. 가짜 매매, 가장 매매, 가장 매매라고 하죠. 말은 조건인데 조건이 아니에요. 세 개가 있어요. 불법 조건. 조건이 불법이래요. 조건을 걸었는데 반사회적 조건을 걸었을 때 이걸 반사회적 조건 또는 불법 조건 그래요. 그 다음에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요. 시험에 합격할지 말지는 시험 봐봐야 알아요. 합격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장래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건을 달았는데 장래 사실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이미기 이룰성 이미 성취된 사실을 조건으로 달아요.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게 조건인데 개념상 조건의 개념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걸 조건으로 다는 게 조건인데 장래가 아닌 이미 이루어진 걸 조건으로 달아요. 이걸 기성 조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요. 합격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해봐야 알아. 그런데 불능이요. 조건을 다한 게 하늘의 별을 따와 딸 수가 있나요? 불능이야. 조건이 아니에요.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게 조건이요. 시험에 합격해? 합격할지 말지는 불확실해요. 근데 하늘의 별 따와 성취가 완전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이걸 불능 조건이라고 해요. 불능 조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걸 조건으로 들어서 나쁜 놈이지. 하늘에 별 따오면 100억 준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발로 확 잡아야지. 이 나쁜 놈 하늘에 별 안 주겠다는 얘기요. 불능 조건은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장난친 거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 즉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능성도 없는 걸 조건으로 달았다는 얘기죠. 이 나쁜 놈이지.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불능 조건이야. 따라서
기성불능, 불법까지 포함해서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이걸 봐야 돼. 이건 3월에 볼 거예요. 3월에 법 조문만 딱 보면 끝나요. 세 번째, 조건을 아직 성취하기 전에 법률관계. 조건 성취 전에 효력 그래요. 즉 12월에 시험. 조건은 이때 이제 시험 봐서 합격해야 조건이 성취되는데 그 전 단계예요. 그 전 단계에서 어떤 걸 할 수 있고 할 수 없느냐. 갑과 을의 관계예요. 네 번째, 이번에는 조건을 성취했겠죠. 조건을 성취한 후에 효력. 조건 성취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그거예요. 조건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가짜 조건, 불법 조건, 기성불능. 다 법조문에서 10번 합쳐서 17번 나왔어요. 중국이란 거지. 법조문에서. 기성불능이 우리 민법 전체 통해서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기성불능. 그것도 정답지문. 반이 그 문제의 정답지문으로 봐봐요. 법조문만 알면 돼요. 3월에 할 거예요. 조건 성취하기 전에 효력. 여기도 법조문 하나가 10번 나왔어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조건 성취한 후의 효력. 이것도 법조문이 10번 나왔어요. 즉 조문 하나, 둘, 세 개가 이게 함께 하나의 조문이에요. 법조문 3개에서 죽으라고 나온 거예요. 법조문 3개만 알면 돼요. 법조문 3개. 대부분 판례도 몇 개 있는데 대부분 판례는 나오긴 나오는데 흘러가요. 정답지문으로 안 해요. 얘들을 정답지문으로 받고 걔들은 조건에 관한 판례가 좀 어려워요. 1번에 딱 박아놔 판례를. 그럼 읽고 어이씨 뭔 소리야. 거기서 헤매라고.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 조문의 정답자만 딱 박아놔요. 그래서 조건 기한에 관한 판례는 좀 어렵거든요. 정답지문으로는 거의 하지 않아요. 한 5% 정도? 나머지는 법조문에 박으니까 법조문을 딱 하고 나중에 대문 판례 한번 볼 거예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정답지문 아니니까. 정답지문이 아니라는 얘기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답지문으로 하는 걸 알아야 그 문제를 맞히는 거예요. 정답지문으로 하지 않은 거 알아봤자 시험 문제 맞히는 거하고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양을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문 판례 많이 알면 좋죠. 시험에도 나와요. 하지만 몰라도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게 저는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판례들은 흘러가요. 판례는 중요한 별 3개짜리만 정답지문 나오는 판례들이 있어요. 걔들을 딱 내 걸로 만들어서 정답을 딱 쳐야 돼요. 물권법 판례가 그래요. 물권법 판례는 버릴 판례가 반. 반드시 알아야 될 판례가 반이에요. 반드시 알아야지 문제를 맞춰요. 그래서 조문이든 법조문이든 대법원 판례든 나온 놈, 정답지문을 한 놈, 장난치는 놈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별 3개를 박아두니까 여러분들은 별 3개짜리만 꼭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각오로 1년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민법은 점수 잘 나와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1년에 어떻게 다 알아. 다 알고 하면 3년 걸려요. 이 시험 5년 걸려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중요한 것만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히 알아야 객관식 시험은 맞춰요. 두리뭉실 알면 다 답 사이로 막 가요.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죠. 그 하나가 뭐냐. 정답지문으로 나올 별 3개짜리예요. 별 3개짜리를. 그래서 제가 별 3개짜리 하는 걸 1년 동안 습득하면 민법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와줘요. 자, 이제 교재 보면서 정리할게요. 조건기한 128페이지. 조건에 의. 조건은 법률행위에 계약에 저 증여계약 생각하면 돼요. 갑이 아파트 한 채 준대요. 바로 준다는 게 아니라 조건 달아요. 이걸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증여계약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해요. 자, 그러면 효력의 동그라미 하세요. 법률행위 조건 기한은 효력에 관한 문제예요. 일단 성립은 했어요. 증여계약은 성립은 했죠. 5월 1일 날. 이걸 봐봐요. 조건 기한은 일단은 성립은 했어. 근데 바로 준다는 게 아니라 효력의 발생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발생 또는 소멸. 즉 이 첫 번째 문장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효력 발생을 의존한다 하면 이게 정지 조건이고, 두 번째 소멸을 의존케 한다, 이건 해제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은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을 다 포함한 문장이에요. 효력의 동그라미, 이것도 시험 나오거든요. 법률행위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문제이다, 이딴 식으로. 그러면 X, 성립이 아니라 효력에 관한 문제, 효력. 그래서 효력의 동그라미 치세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거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성립해요, 효력이 발생, 소멸해요.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는 거예요. 이 그림, 그래서 그림이 중요하다니까요. 일단은 성립했어요. 계약서는 썼어. 근데 바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효력이 비로소 발생하거나, 합격하면 준 걸 뺏는 거예요. 돌려줘. 그러니까 효력에 관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효력. 조건이란 것은 일단 성립은 했는데 효력 발생 또는 소멸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내용이에요. 뭐 부관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시험 안 나와 이런 거. 그래서 효력의 동그라미하고 발생은 정지 조건이건, 조건 성취하면 소멸하는 건 해제 조건이건. 이제 밑에서 또 배워요. 조건의 종류,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자, 정지 조건에서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법률행위 계약의 효력 발생을, 발생 동그라미. 그렇죠? 조건 성취하면 점점점 우상향 효력 발생.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버리면 이건 읽을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점점점, 효력 발생했네. 효력 발생이 조건 성취 전까지는 스톱, 정지, 점점점. 이 말이 정지예요. 무효 상태란 얘기예요. 조건 성취하니까 비로소 우상향 효력이 발생했네. 발생했네. 이 그림을 이해하면 왼쪽 오른쪽 페이지는 볼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10줄 되는 걸 읽고 이해하고 그런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만 이해하면 왼쪽 오른쪽 가장 조건 전까지는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죽어라고 책을 읽는데 점수는 안 나오는 게 그런 현상이에요.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것만 이해하면 안 봐도 돼요. 이걸 이해시키려고 이 사람은 책으로 이해시키는 거야. 기본서라는 것은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읽어서 혼자 이해하겠죠. 근데 강의를 통해 하면 이것만 이해하면 이 내용은 안 봐도 돼요. 점점점 성립했어요. 성립했어요. 효력의 성립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조건은 효력 발생이 스톱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 성취하니까 비로소 효력이 발생 정지 조건. 일단 줬어요. 효력 발생했어요. 해제는 나중에 보겠지만 유효한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유효한 증여계약이 조건 성취하면 해제돼 버려요. 해제란 말이 효력이 소멸, 무효 같은 말이에요. 이것만 이해하면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조건 성취하니까 효력이 발생하는구나. 발생에 동그라미 하세요. 시험 합격하면 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로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 정지 조건. 시험에 합격하면 돌려줘. 해제로 무효가 되니까 임마 부당이득으로서 너 돌려주란 얘기예요. 자, 오른쪽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란 용어 자체에서 자 봐봐요. 조건이 여기에서 느끼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조건이 성취되니까 해제 무효가 돼버리네. 조건이 성취되니까 정지는 유효하겠죠. 효력이 발생 유효가 되네. 법률행위 효력이 유효 무효란 얘기는 조건이라는 것은 효력에 관한 문제구나. 효력 조건을 성취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 유효가 되는구나. 정지. 조건을 성취하면 해제 무효가 되는구나. 효력이 소멸하는구나. 이것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글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단어만 딱 외우면 돼요. 이 많은 문장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써져 있을 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 공부 잘하는 방법. 길게 보는 거 아니고요. 단어 하나에 온 정성을 쏟는 거예요. 단어 하나에.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외우고 이해하고 외우고. 길게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고생만 해요. 고생만. 정지. 조건이 성취하니까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 유효가 되는구나. 해제. 조건이 성취하니까 일단 줬는데 뺏어버리는구나. 해제되는구나. 무효가 되는구나. 해제가 무효, 정지가 유효. 효력이죠. 효력이 발생, 효력이 있네. 이제 비로소 소유권 주세요. 무효가 됐네. 유효한 준 걸 뺏어가버리네. 무효가 됐네.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점점점 우상향,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해제 조건은 줬어. 등기 넘겨줬어. 그런데 조건 성취하면 돌려줘. 해제됐네. 무효가 됐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가장 조건 엄청 중요하죠. 법조문 1항, 2항, 3항이 있죠. 이 세 개 조문에서 이거 27번 나왔다는 얘기야. 이 한 개 조문에서 27번 죽이는 거지. 3월에 할 거야. 3월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기성불능은 살짝 어렵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안 중요해요. 넘겨요. 132페이지 갑니다. 이제 조건 성취 전, 조건 성취 후의 효력을 볼 거예요. 둘 다 중요하죠. 10번씩 나왔으니까. 자, 이거 한번 봐요. 먼저 이거부터 합니다. 조건 성취하기 전의 효력. 갑이 자기 아파트를 한 채 준대요. 증여계약. 오케이 했으니까 증여계약이 성립했죠. 근데 지금 준다는 게 아니라 너 12월에 있을 시험에 합격하면 준대요. 시험에 합격하면 준대요. 합격하면 줄게. 그러면 이 계약은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이에요. 을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정지조건부 채권이라는 권리를 가져요. 이 채권은 이 아파트가 5억짜리라면 5억 가치가 있어요. 지가 시험만 합격하면 생겨요. 5억짜리 아파트가. 채권은 행사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 치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근데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돼야 비로소 생겨요. 근데 조건 성취 여부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시험에 합격해야 돼. 즉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면 5억짜리는 안 생기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발생해요. 떨어지면 없는 거예요. 불확실하죠. 불확실해. 이 채권이 나중에 을이 취득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이게 정지조건부 권리예요. 정지조건부 권리라는 것은 나중에 생길지 안 생길지가 장담을 못한 권리를 정지조건부 권리라고 해요. 그런데 5월 1일 날 이 증여계약이 성립 체결됐는데 오늘이 7월이에요. 7월. 아직 시험 보려면 8, 9, 10, 11, 12, 1, 2, 3, 4, 5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이 7월에 을은 얘가 시험에 합격하면 5억짜리 아파트한테 준다니까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요? 5억짜리 아파트한테 준다면은 정말 밤을 새서라도 죽으라고 할 것 같아. 5억짜리 준다면 정말 누군가 그런 사람 없을까? 주변에? 제발 나도 좀 열심히 좀 해볼게. 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갑자기 7월에 돈이 필요하게 됐어. 돈이 한 3, 4억이 필요하게 됐어요. 돈이 없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병에게 병, 내가 말이야 5달 후 시험만 붙으면 5억짜리 채권이 생겨. 5억짜리 아파트가 생겨. 같은 말이에요. 네가 사. 내 권리 사. 내 채권 사. 그러니까 병이 그러는 거. 야, 시험에 합격해야 생기잖아. 나 반드시 붙어. 나 무지직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반드시 붙으니까 반드시 생길 거야. 그럼 병이 그러죠. 봐봐야 알지.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겠죠. 확실한 사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병에게 성적표 보여줘. 모의고사. 학원에서 봐 모의고사. 막 1등에 1등. 막 80점 넘고. 우리 시험이 60점 이상이라 야 8점 넘으면 합격하는 거야. 그래? 너 공부 잘하네? 붙겠네? 오케이 살게.
즉 아직 불확실한 채권을 조건 성취하기 전에, 지금 파는 것은 이때가 아니라 7월이에요. 조건 성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합격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 시점에 조건 성부가 아직 정해지기 전이요. 그때 이 채권을 팔 수가 있어요. 얼마에 파느냐? 3억에 팔아요. 얘는 5억 주고 안 사요. 혹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깡하는 거예요. 야, 3억이면 살게. 아무리 네가 지금 합격할 것 같아도 혹시 모르잖아. 그때 뭐 아파버릴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확 후려쳐요. 이걸 깡한다고 그래. 카드 깡하듯이. 3억이면 살게. 그럼 얘는 돈이 급하니까 당연히 3억에 팔아야죠. 불확실한 사실. 얘도 감수해야 돼요. 일정 부분. 그래서 5억짜리 가치가 있는 이 정지조건부 채권을 꼭 발생해야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불확실한 상태인 이 시점 7월에서도 처분할 수가 있다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 성부, 성취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 시점이라도 이 정지조건부 권리 팔아제낄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 조문이 10번 나왔어요. 그래서 봅니다. 동그라미가 아니라 양가로 2번 중간 2번의 첫 번째 조문 봐요. 조건부 권리 적극적 보호 있죠. 적극적으로 보여준대요. 이 조문에 별 3개 하세요. 10번 나왔어요. 10번.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서술로만 장난쳐. 한번 봅니다.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이에요. 정해지지 않았어. 7월이야. 7월. 시험은 12월인데 오늘이 7월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직 미정이죠. 시험에 봐봐야 하니까 지금 7월이니까 조건 성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미정한 권리 의무라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즉 의리 팔아제낄 수 있다. 병에게 그 얘기예요. 또 상속도 돼요. 채권이죠. 모든 재산권은 다 상속돼요. 처분할 수 있다. 상속된다. 이해갔어. 두 개는. 보존도 할 수 있고요. 담보로도 할 수 있다. 자, 이 의미는 몰라도 돼요. 그냥 그대로 나와요. 우리 서술어는 우리 시험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로만 장난쳐. 여기에 있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외에 다른 말로 장난치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처분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다,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떼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담보로 할 수 없다, 보존할 수 없다 이딴 식으로 서술로만 장난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조건 성취가 미정, 이게 동그라미 빵 들어가는 거야. 조건 성취가 정해지지 않았다. 미정의 동그라미. 이 말만 뜨면 아하 7월 조건 성취 전 이 시점이라도 조건부 권리 다 할 수 있다. 처분이든 상속이든 또 뭐든 내가 볼 것은 할 수 있다로 끝났느냐 할 수 없다로 끝났느냐 서술로만 보면 돼요. 물론 이 4개를 익숙해질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처분할 수 있어요, 상속돼요, 보존할 수 있어요, 담보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걸 계속 들으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나중에. 그래서 한 5번 뱉으면 돼요. 처분. 일단 지금은 처분만 해요. 처분. 나머지는 나중에 해도 돼요. 처분 상속 정도. 별 3개. 그래서 조건 성취가 미정,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라도 팔아제낄 수 있다. 깡 생각하세요. 5억짜리 가치 있는 채권을 3억에 7월달에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조문이 이해가 갈 거예요. 별 3개. 그 다음 하나 더 봐요. 이제 자 봐봐요. 이제 또 조건 성취 효력이에요. 12월에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얘가 시험에 합격했어. 그러면 효력 발생이 정지, 이 상태는 효력이 무효예요. 효력 없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항상 우리 민법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 시점. 즉 소급표가 있느냐예요. 경우수는 항상 2개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가 되는지, 아니요 처음부터 계약 체결한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유효로 만들어 버릴 거야. 소급표가 있는지.
자, 찍어봐요. 소급표 있을까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 발생할까요? 소급표. 또 소급표 있다는 사람. 자, 소급표 없다. 자, 그림을 잘 봐야지. 제가 소급표가 있었으면 이렇게 그림 안 그리죠. 소급표가 있다면 이렇게 그림을 절대 안 그려. 그냥 조건성 이것만 적어놓고 지금 이제 그리지. 소급 한다고. 근데 처음부터 우상향 제가 했잖아. 그림을 성취한 때로부터 유효예요. 소급표 없어요.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 장래를 향해 효력, 소멸,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것까지 해결해요. 이 그림이. 점점점 우상향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 제가 소급은 이렇게 하잖아요. 취소하면 소급무효, 해제하면 소급무효. 이제 해제해서 보겠지만, 무권대리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 유효, 무효 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어요. 막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당연해요. 나중에 복습하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무효 행위 추인은 새로운 진짜 매매 계약으로 보야 돼. 그걸 외워야 돼. 키워드 새로운. 따라서 가장 매매를 추인했을 때 가장 매매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왜? 새로운 법률 행위로 봐. 이걸 외워야 돼. 무효 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이걸 외우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헷갈려 버려. 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느냐? 가장매매 무효를 추인하면 우리 법 조문이 새로운 계약으로 봐요. 그러면 계약 체결하면 그때 효력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매매 추인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가장매매한 2달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그래서 제가 그 조문을 외우라고 했어요. 그걸 외워야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소급표 없어요. 조건 성취.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무효, 효력 소멸, 효력 발생. 다 같은 말이에요. 소급표가 없어요. 10번 나왔어요. 10번. 조건은 이거 법 조문이에요. 이제 볼 거예요. 법 조문에서 죽으라고 나와요. 조건부 법률의 효력 그 위로 가세요. 5번에 양거래 1번이에요. 이 법조문 별 3개 하세요. 1항, 2항, 3항 10번. 제가 다시 해봤어. 몇 번 나왔는지. 자, 1항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정지조건이니까 조건성 시험 합격한 때로부터 이제 유효가 된다. 자,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가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효력이 생긴다 옆에 이걸 반드시 적었어요. 유효. 정지조건은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다. 이 3가지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걸 빨리 자기 거를 만들었어요. 특히 유효. 이걸 알아야 3월에 할 기성불능을 해결이 돼요. 기성불능이 해결이 되는 게 정지조건은 유효, 해제조건은 무효. 이걸 알면 그냥 기성불능 해결돼 버려요. 솔직히 머리 글자 안 따도 돼요. 근데 머리 글자를 왜 따르냐? 편해요. 머리 글자 따버리면 진짜 편해. 그래서 나중에 따르지. 유효, 무효. 정지가 유효고 효력이 생긴다. 유효. 이거 한 10번 해요. 제가 그랬죠? 자꾸 뱉어버리라고. 그러면 익숙해져요. 정지조건이니까 정지의 동그라미. 정지조건이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겨요. 생긴다는 한글. 발생한다. 한자. 유효다. 한자. 이렇게 우리 민법시험 지문은 절대 똑같은 걸 안 내요. 살짝씩 한자로도 내고 한글로도 내고. 왜 그런지 알아요? 교수들이 나는 전 기출지문 안 베꼈다. 면피하려고 그래. 면피. 그대로 내면 베꼈다 하니까 살짝씩 단어를 틀어. 그러면 틀 게 뭐 있어? 한글, 한자 그대로 내. 전에 나오면 한글, 다음에는 한자, 다음에는 한글로 바꾸고. 나 전 기출 안 베꼈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면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비슷한 용어로 자꾸 내는 거야. 근데 결국은 효력이 발생했다야. 그것만 하나 알면 살짝살짝 튼 거 빨리빨리 캐치하면 돼.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그 말이 숨어 있어요. 한때로부터 무슨 말이 나오면 그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그 말이 숨어 소급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2항
이번에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예요. 해제가 무효가 되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해제돼요. 효력을 잃는다. 또 한글이죠. 효력이 소멸한다. 한자. 무효가 된다. 또 잃는다 옆에 해제니까 무효가 된다. 그래서 해제에 동그라미 하시고 해제는 무효, 정지는 유효가 된다.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소급효가 없다. 그래서 밑에 내용 조건 성취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하고 해제 조건, 소급효가 없다. 밑줄 소급효가 없어요.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한다. 장래를 향해 소급효가 없다. 여기가 별 3개, 소급효 없다. 별 3개.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사망을 봐봐요. 당사자가 즉 갑과 을이 조건 성취 효력은 원래 소급효가 없어요. 시험에 합격한 그때로부터 유효 무효가 돼요. 그런데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어요. 즉 갑과 을이 야 우리 지금부터 유효 무효하지 말고 계약 체결한 때로 처음부터 유효 처음부터 무효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의사 존중해줘요. 그래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얘기는 이 소급효하기로 하는 특약이 먹힌다 그거예요. 즉 비소급이 절대적이지 않다. 당사자가 소급시키려면 하세요. 법이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조문 그대로 뜨니까 이 조문을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이걸 살짝 응용하니까 소급하게 하기로 하면 먹힌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거 살짝 틀어버려요. 그대로 낸 지문도 있고 살짝 틀어서 이해한 사람만이 OX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간혹 난이도 상 지문으로도 내요. 그럴 때 맞춰버리려면 소급하게 하면은 먹힌다 그 의사에 의한 이걸 온전히 이해하면 응용 지문에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외우지 말고 온전하게 내 거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응용 지문 살짝 튼 걸 내가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항, 2항, 3항 합쳐서 10번 나왔어요. 10번 죽이는 거지. 그 조건은 모든 조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조문만 죽으라고 나와. 한 번도 안 나온 조문도 많아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법조문이 잘 나온 법조문이 있고 진짜 안 나온 법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나온 조문 안 해요. 지금 1월 달에도. 중요한 조문. 지금은 거의 저는 별 3개짜리로만 계속 가요. 법조문이나 대법원 판례.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넘쳐요. 그것도 여러분 걸로 다 못 만들어. 1년 동안.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양을 절대 늘리지 않아요. 별 3개짜리 제가 가르친 것만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90점, 95점까지 나오고요. 대부분은 나 공부 못해. 그래도 60점은 나와요. 진짜 공부 못해. 그분들이 좀 더 분발해야 돼. 최소 60점, 70점. 대부분 70점대 나왔어.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좀 쉬웠어요. 80점대. 진짜예요. 별 3개짜리가 정답지문으로 바뀌니까 나머지 한두 개 몰라도 정답지문을 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 3개 한 곳 정말 온전하게 제 걸로 하세요. 그러면 민법에서 피봤다 그 소리는 하지 않아요. 그 소리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조건 맞추. 기한은 그렇게까지 안 중요해요. 3월에 5월에 해도 충분해요. 자 이제 물권법 갑니다. 빨리 물권법하고 계약법도 1월 달에 가야 되니까 140페이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민법 총칙을 마치고 물권법으로 가요. 45분이니까 일찍 끝낼게요.